원피스 천복 71화. 시작부터 얼어붙는 충격이다. 로키가 꺼내든 힘은 악마의 열매에서 뿜어져 나온 게 아니다. 그 힘의 근원은 신기, RNY.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로키가 강하다가 아니라 그 힘이 어떤 대가를 먹고 움직이느냐는 점이다. 해적담으로 다시 돌아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나온 단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엘바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성지 쪽의 그림자까지 한 줄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먼저 성 안에서 이어지던 회상은 신의 기사 하란의 죽음으로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 하란은 로키의 파괴적인 일격을 맞고 말 그대로 산상이 부서진다. 그 장면을 목격한 스코퍼 가반과 장로자로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경악한다. 엘바프에서 평생을 살아도 저런 수준의 힘은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다. 그리고 로키, 그는 아직 정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신화종 계열의 능력을 쓰는 듯 보인다. 중요한 건 물리공격이 잘 먹히지 않는 내구 특성, 거기에 더해 로키가 스스로 나는 날 수도 있다라고 말해버린다는 점이다. 여기서부터 팬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열린다. 날 수 있다, 날개 달린 생물인가? 라고 단정해버리는 추측 말이다. 하지만 원피스에서 비행은 날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카이도의 용은 날개가 없어도 하늘을 난다. 야마토가 말했듯 용은 불꽃의 불구름 같은 것을 만들어 그 위를 타고 떠오르며 하늘로 올라간다. 모모노스케가 비행을 배운 것도 그 원리다. 루피도 날개 없이 난다. 공기를 밟아 튕겨오르는 방식으로 마치 엔진을 단 것처럼 움직인다. 특히 기어 계열로 들어가면 비행이 희귀한 특권이라기보다 연출로 가능한 기동이 된다. 그러니까 로키의 비행 선언은 오다가 일부러 던진 미끼일 가능성이 크다. 로키의 열매가 날개 달린 존재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장치. 진짜 핵심은 로키가 어떻게 떠오르느냐가 아니라 RNY가 무엇이냐다. 여기서 천복 71화의 제목이 다시 걸린다. 라그네, 그리고 RNY. 이 신기의 힘은 일부 자연 요소, 특히 번개 같은 것을 다루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빈결까지 연결되는 기괴한 면을 드러낸다. 번개 얼음이라니 상식으로는 어긋나는데 원피스는 늘 이런 어긋남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 이제 다시 회상의 현장, 아우루스 성으로 돌아간다. 로키가 불사의 몸으로 보이는 어떤 존재 등을 마무리 일격으로 터막내버린 뒤 가반과 자루는 저 보물고를 지키는 전설이 단지 전설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자루는 말한다. 그 악마의 열매 능력에 대해 들은 적이 없고 전설 속 이야기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오늘 현실이 전설을 찢어버렸다. 자루는 더 두려워한다. 엘바프를 구할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만약 오늘 로키가 없었다면이라는 가정만으로도 등골이 식는다. 그 말에 주변도 고개를 끄덕인다. 로키의 존재는 위협이면서 동시에 구명줄이 되어버린다. 이 모순이 엘바프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여기서 상기 쪽에도 짧은 회상이 끼어든다. 과거, 하란 왕과 갈린과의 대화. 하란은 엘바프의 새벽은 누군가가 신의 기사단에 들어갈 때에만 온다는 뉘앙스로 말한다. 그리고 어떤 인물은 로키에게 속삭이듯 말한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라. 반드시 내 것이 된다. 그 말은 선물이 아니라 목줄이다. 너는 지금까지 쇠사슬에 묶여 살았지 않느냐. 더러운 아래 세계는 잊어라. 아래의 인간들은 인간이라 부를 자격도 없다. 이런 발언은 상디의 신경을 정면으로 긁는다. 그는 왼팔을 움켜쥐고 분노를 억누른다. 그 순간 상디의 원칙이 다시 선다. 여자와 약자를 짓밟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게 상디다. 가반은 상디를 진정시킨다. 미래를 봐라. 너는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말은 차갑지만 의미는 분명하다. 감정에 휘둘리면 패배한다. 하지만 감정이 없다면 상디는 상디가 아니다. 원피스는 늘 그 경기에서 캐릭터를 폭발시킨다. 그리고 회상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이 나온다. 로키가 차갑게 식어버린 하란의 시체 곁에 서 있다. 방금 전까지 적이었던 존재가, 동시에 왕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다. 로키는 그날 크게 운다. 엘바프 전사들도 하란의 죽음을 애도한다. 거인의 미래를 위해 자존심과 목숨을 걸었던 왕.
그런데 그가 속아 넘어갔다는 뉘앙스가 남는다.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그 의문이 독자를 붙잡는다. 해상의 시간대는 14년 전 탕게아 성의 왕좌방으로 튄다. 이무. 그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숨을 몰아쉬고 얼굴빛은 창백하며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다. 오로성 그 모습을 처음 본 듯 당황한다. 이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본 적이 없다. 그 자체가 사건이다. 이무는 말한다. 자신이 고대의 거인 전사에게 불사와 힘을 부여했고 그 존재는 극히 희귀했다고. 그런데 그 괴물이 죽었다. 누가 그를 죽였지? 그 자는 대체 무엇을 지고 있는 거냐? 여기서 이무는 하란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문맥상 하란은 이무가 조정해온 고대 거인 전사급의 핵심 카드였을 가능성이 높다. 오로성이 다른 신의 기사를 보내 조사하자고 말하자 이무는 잘라 말한다. 더 이상의 희생은 필요 없다. 자신이 만든 계약에는 대가가 따른다. 즉, 이 시스템은 무한정 돌렸을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다. 한 번 깨지면 손실이 크게 남는다. 이무의 시선에서 하란은 위험하지만 완벽한 도구였다. 거인은 원래 호전적이고 전사의 피가 뼛속까지 박혀있다. 그런 종족을 정부 편으로 끌어오려면 왕이 필요하다. 엘바프의 왕이 계약을 받아들인다. 그건 지배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열쇠다. 하지만 그 열쇠가 오늘 부러졌다. 이무가 엘바프의 운명을 언급하면서도 속뜻을 감춘 채 말을 흐리는 것도 그 충격의 잔향이다. 이후 회상은 아우루스 성으로 다시 이어진다. 병고에서 살아남은 일부 수비병들이 진실을 깨닫고 로키를 돕기로 결심한다. 로키와 함께 바다로 나가 하란의 복수를 하자고. 장로 자룬이 말리지만 로키는 멈추지 않는다. 결국 로키는 거인 전사들과 함께 엘바프를 떠난다. 회상은 그 지점에서 다치고 현재로 복귀한다. 현재, 명계 엘바프. 모든 일이 명확해진 날 하라딘은 슬픔을 드러낸다. 그는 로키에게 사과하고 예전처럼 도끼로 처단하겠다는 태도를 거둔다. 하라딘은 로키의 사슬을 풀어준다. 다만 말한다. 로키가 엘바프에 저지른 다른 죄들까지 쉽게 용서할 수는 없다고. 로키도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한다. 그리고 루피는 신나 있다. 로키가 풀려났다는 사실 자체가 루피에게는 약속이 지켜졌다는 증거다. 루피와 로키 사이에는 거래가 있다. 루피가 로키를 풀어주면 로키가 베르스른 어떤 핵심 정보를 알려준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그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는다. 독자는 다시 목이 마르다. 정보는 언제? 오다가 이 갈증을 일부러 끌고 간다. 그때 위에서 악몽의 괴물이 떨어진다. 킬링엠이 MMA 같은 능력으로 만들어낸 목마 계열의 존재로 보이며 그것이 명계 근처로 추락한다. 로키는 하라딘에게 말한다. 너희는 먼저 올라가라. 내가 처리하고 뒤따르겠다. 그리고 덧붙인다. 나는 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다시 한번 비행미끼를 던져버린다. 로키는 손목에 사슬을 풀어던지고 아레노아의 망치를 움켜준다. 루피는 아직도 로키 위에 올라타 있다. 로키는 짜증을 낸다. 내 위에서 뭐 하는 거냐? 루피는 해맑게 웃는다. 흥분된다. 네가 싸우는 거 보고 싶어. 로키도 결국 웃는다. 좋아. 그럼 똑똑히 봐라. 가바는 초파에게 부탁해 자신을 위로 올려달라 한다. 아들 콜론의 상태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늦으면 리플리에게 쫓겨난다는 농담 같은 말도 끼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있다. 상디는 가반을 단단히 붙들고 스카이워크로 뛰어오른다. 초파는 상디의 목을 붙잡고 균형을 강조한다. 가반의 상처는 겨우 고정한 상태라 무리하면 악화된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고 셋은 로키 쪽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로키의 일격. 로키가 망치를 휘두르는 순간 아레노아이에서 뿜어진 냉기가 괴물을 단숨에 얼려붙인다. 루피는 그 광경을 보고 놀란다. 루피는 과거 아오키즈에게 당해본 적이 있다. 얼어붙는 감각이 어떤 건지 안다. 그래서 더 즉각다적으로 반응한다. 로키는 기술명을 외친다. 발음은 정확히 전달되지 않지만 리플레임 같은 뉘앙스가 걸린다.
북유럽 신화에서 안개와 얼음의 땅으로 알려진 그 이름. 정리하면 천복 71론은 로키의 힘을 비행으로 포장해 시선을 빼앗고 실상은 아레노아이의 빙결이라는 더 위험한 본질을 드러내는 화다. 동시에 이무가 흔들릴 정도의 손실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로 엘바프의 사건이 섬 내부의 분쟁이 아니라 세계 정부의 핵심 시스템과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로 돌아오면 로키는 풀려났고 루피는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킬링임의 악몽은 본게임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 다음 싸움의 축은 조로와 상디로 갈라져 각각 상태 이상 악몽과 불사 계약의 답을 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생긴다.